오늘은 낙교님이 안 계세요. 낙교님이 좀 에어컨 설치하러 이 추운 날에 가셔가지고. 부업 뛰세요? 예? 부업은 아니고 본인 집에 설치를 하러 기사님이 이 오시는 것 날에. 같아요. 이렇게 비가 치적치적 내리는 날에 아유. 추적추적인가? 어쨌든 고생하시겠네, 기사님이. 네. 그래서 낙교님 없이 지금 후얌얌님이랑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피님 베트남 잘 다녀오셨어요? 네, 베트남 잘 가긴 했는데 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가셨죠? 네, 애기랑 어땠어요? 같이 갔더니 애기랑 같이 가는 여행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아, 몸소 체험하고 왔죠. 첫 번째? 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도 좀 있고 더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생각만큼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쵸. 와이프가 혼자 본다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고 그래도 어쨌든 잘 갔다 왔어요. 따뜻하고. 그래서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한국은 이제 뭐 그 뭐죠? 벚꽃도 피고 막 이러잖아요. 네. 아, 따뜻하겠지 그랬는데 너무 춥더라고. 베트남에 비해서는. 춥죠. 그래도 베트남 뭐 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다행이에요. 지금 이거 이제 우리 방송 세팅하다 보니까 네. 맥북 바로 옆에 이 마이크를 놔뒀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맥북 키보드 때문에 진짜 신경 쓰여요. 맥북 키보드가 옛날에는 이제 저녁에 할 때 이렇게 키보드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사각 할 수 그래서 있었죠. 저녁에 이제 와이프 옆에 자고 있어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애가 자고 있을 때 이제 맥북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키보드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맞아요. 딱딱하면서.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후얌얌님이 예. 옛날 버전 아니냐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회사 거 이거가 그 애플에 대하여인가요? 이 맥에 관하여 보니까 2017년 맥북이더라고요. 제 거는. 이게 제가 알기로 2018년도부터 네. 그 먼지나 어쨌든 뭐 자꾸 끼고 키보드 이상하게 누르고 이런 현상을 좀 줄여보려고 얘네가 키보드랑 그 밑에 사이에 얇은 실리콘을 깔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소리가 어쨌든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2018년도 걸 써보진 않았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한번 2018년 해보죠. 아닌가요? 시피님 키보드 한번 쳐보시겠어요? 아니요, 저 지금 2018년도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는 이 맥에 관하여 2018년이 한번 없어요? 눌러보세요. 저 2017년이에요. 이것도 2017년이에요. 저도 그럼 저도 2017. 2018년 모델이 우린 다 시끄러워요. 그렇네. 그렇겠네. 키보드 치면 안 돼. 녹음할 때. 터치패드로만. 아니 옛날에 조용했는데 오히려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점점 애플 제품에 대한 네. 선호라고 해야 되나? 구매하고 싶다는 욕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약간 맥북이 그게 제일 크게 떨어진 제품인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비싸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영상 변환 이런 거 집에서 실험 삼아서 할 때도 네. 얘가 그 냉각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국의 유튜버 디투데이브라는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mm나 2mm라도 더 두꺼워졌으면 네. 그 냉각 문제가 사라졌을 텐데 그렇죠. 이걸 너무 얇게 만드니까 냉각 문제가 생기면서 영상 변환을 하면 이제 보통 처음에 한 2, 3분 안에 언제 끝나겠지가 나와요. 근데 그걸 항상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냉각이 잘 안 되니까 어느 순간 CPU가 더 느려져서 네, 스로틀 항상 되니까. 그걸 넘어가서 이번에 그냥 작은 거 써야지 하고 했다가 약간 후회하는 게 이거 테스트 할 때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실 그래서 웬만한 변환을 다 아마존으로 지금 넘기는 중인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도 맥북 프로에 스로틀링 걸리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은근. 열 받아도 윈도우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죽겠지. 부품이 나가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맥북은 진짜 자기들 고장 안 고쳐주려고 하는지 스로틀링 진짜 심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맥북 프로 15인치의 CTO 모델 있잖아요. 네. 그 CPU 제일 높인 거 그거랑 13인치 제일 저급이랑 비슷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아이폰 개발할 때 엑스코드 막 쓰고 하다 보면 이제 막 얘가 열을 받거든요. 그렇죠. 열을 더 빨리 받아요. 15인치 모델 더 빨리 와. 돌리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확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겨울엔 좀 괜찮아요. 네, 겨울에 좋아요. 네, 여름 되면 그냥 내가 별거 안 했는데도 열을 받아요, 얘가. 네. 여름에는 보통 이제 13인치 그 터치바 없는 모델은 노트북 밑 왼 아래 양 옆에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터치바 모델만 그 구멍이 있고 거길 통해서 이제 공기가 훨씬 쉽게 빠져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13인치 터치바 없는 모델은 그래서 공기가 모니터 쪽으로 들어갔다가 모니터 쪽으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거기 CPU가 있으니까. 근데 네. 여름이 되면 요 팔 받침문 부분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 배터리가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긴 한데
여름엔 그걸 못 견디겠어서 원래 외부 익스터널 키보드 거의 안 쓰는데 이거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번에 샀어요. 맞아요. 여름에는 여기 그 트랙패드 옆에도 뜨거워지죠. 네. 거기도 뜨거워져서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엔 이럴 일이 없었는데 시끄러우면 그러니까 팬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웠지 느려진다거나 팔받침 쪽이 뜨거워진다거나 그럴 일이 없었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키보드가 아래로 내려가고 트랙패드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뜨겁게. 네. 저는 약간 키보드 온도에 민감한 편이거든요. 손가락이. 그래서 잘 아파요. 키보드가 뜨거워지면 손가락이 아파요. 타이핑을 할 때. 그래서 그 뜨거워졌다는 걸 쉽게 느끼는데 예전 모델은 이렇게 쉽게 피로해지지 않았거든요. 손가락이. 근데 최근 모델은 특히나 빨리 펜이 돌기 시작하고 빨리 손가락이 피로해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얇고 가벼운 건 좋아서. 그렇죠. 얇고 가벼운 건 좋죠. 그전 모델 들다가 이거 들면 너무 차이가 심하죠. 가벼워진 건 되게 좋은데 두꺼운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현재 무게를 유지하고 조금 두꺼워지는 거. 저는 할까? 비슷한 불만이 핸드폰에도 있는데 그냥 1mm, 2mm 두껍게 만들고 배터리를 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어느 제품이나 마찬가지로 요즘처럼 배터리가 중요한 시대에 그거 뭐 이거 해가지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로 하는 것도 그쵸.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한 1, 2mm 두껍게 하고 그냥 배터리 좀 두껍게 하면 조금 무거워지겠지만 나온 거 있잖아요.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예. 에너자이저가 스마트폰 만드는데 이따만해 두께가. 두께가 거의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측정한 걸 못 봤는데 거의 2cm에서 3cm 사이에 마치 그 안에 AA 배터리를 한 4개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의 그런 핸드폰을 특장점이 내놨어요. 오래 지속된다? 이 극과 극의 얇은 폰과 이 두꺼움. 네. 일단 장점은 잘 모르겠는데 특징은 두껍다예요. 아니, 장점은 배터리 오래 가겠죠. 그렇게 많이 넣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또 엉망으로 만들면 이 에너자이저가 소프트웨어 만든 게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아이패드 미니 요번에 나온 것도 더 얇아졌어요? 아니요. 이번엔 디자인은 완전히 똑같고 아이패드 에어가 사실 프로랑 디자인 똑같은데 약간 스펙이 하향된 그런 거라고 한다면 미니는 그냥 예전 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뭘 해도 스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CPU만 올려도 너무 좋아진. 그렇죠. 미니가 CPU 업그레이드 나온 지 꽤 됐어요. A8에서 머물다가 이번에 A12, A12가 됐으니까 거기서 엄청 그게 있고 전 이번에 미니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애플 펜슬 되는 거랑 트루톤 디스플레이. 전 트루톤 디스플레이 좋아해서 이게 전 하얀 등을 안 쓰거든요. 집에서? 예. 노란 등을 켜면 트루톤이 안 되면 화면이 혼자 따로 놀아요, 완전히. 그래서 되게 피곤한데 트루톤이 되면 그게 확실히 줄어들어서. 트루톤의 어떤 작동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변 빛을 인지해서 그걸로 색온도를 맞춰요, 디스플레이에. 자동으로? 예. 약간 옛날에는 그걸 이용해서 밝기만 조절했다면 트루톤이 지원될 때부터는 그걸 이용해서 화면의 전체적인 색감까지 색감을 바꾸는 거죠. 약간 종이에 마치 반사돼서 보이듯이 하겠다가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완벽하지 않은 게 그 와중에 이제 밝기 조절이 되니까 조금 조명에서 좀 멀어지면 급격하게 어두워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트루톤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트루톤은 애플 제품에만 있어요? 그렇죠. 애플이 만든 기술이라서 딴 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름이 다를 수도 지금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편하다를 보통은 몰라요. 그렇죠. 느낄 일도 별로 없고. 근데 있어도 사실 편한 데는 아이패드에 켜져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지. 끄면은 약간 하얀 빛이 더 도는 것 같고 켜면 약간 노란 빛이 도는 것 같은데 애플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켜고 쓰는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얘만 트루톤이 없잖아요. 맥북만. 아이맥도 없죠. 예. 맥북 프로 15인치 아마 이번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 전까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맥이 업데이트 됐길래 봤는데 또 아이맥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넣고 빼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추정은 화면 크기도 되게 중요한가 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큰 애들은 좀 색온도나 이런 환경에 민감한 분들은 캘리브레이션 다 돌리시잖아요.
캘리브레이션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네. 주변 빛에 따라 막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캘리브레이션 돌리는 사람한테는 빛에 따라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 캘리브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그 작업 공간에 빛도 이미 다 정해놔요. 네. 어디에 조명이 어떻게 들어오게 할 거고 어디에 가림막을 둘 거고 그거를 기준으로 캘리브레이션을 돌린 뒤 그걸 갖고 다 작업을 하는데 트루톤은 그런 분들을 위한 기능은 아니에요. 마치 변하니까. 예. 네. 그 나이트 쉬프트 같은 거 맥에 있는. 네. 그건 이제 밤이 될수록 노랗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영화 관람 할 때도 매우 좋지 않아요. 나이트 쉬프트나 트루톤이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볼 때 한번 이제 11시쯤에 뭐 영화 틀어서 보는데 이 영화는 계속 저녁 즈음에 찍었군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낮이어서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나온 거 사시려고요? 이번 거는 사려고요. 사실 그래서 어제 또 막 검색을 했는데 이게 전 아이패드 이제 주로 지하철에서 쓰는데 펜슬 가지고 그럼 한 손에 아이패드를 들고 펜슬로 막 이것저것 쓰다 보면 지하철은 늘 좁고 사람이 많으니까 누군가 저를 치고 가는 일이 잦아요. 그때마다 이제 떨어뜨리면 20만 원 넘게 깨지는 거고 아니면 이제 살아남는 거니까 그런 공포에서 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펜슬이 잘 깨져요? 떨어지면? 아니요. 펜슬은 상관없고 패드가 떨어지면 한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예, 그걸 이렇게 좀 묘하게 잡게 되거든요. 크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 9점 몇 인치만 돼도 한 손에는 무조건 안 되고 옆에를 잡는데 이쪽 모서리 건드리면 떨어지고. 근데 미니도 안 잡히긴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잘. 네, 근데 훨씬 거의 프리스비 가가지고 계속 잡아보고 테스트 해봤는데 훨씬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세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는 애초에 무게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미니랑. 잡아도 옆에 쳐도 그리고 넓으니까 토크도 세서 그런지 훨씬 쉽게 놓칠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는 힘은 비슷할 테니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불안감이 괜히 더 드는 거죠. 그래서 어제 또 이거 한번 구매 대행으로 해볼까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쿠팡에 4월 22일 배송이라고 있는 거예요. 아이패드 미니가. 와. 그래서 22일이 출시일인가? 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출시 안 됐어요, 한국에? 네, 안 됐어요. 출시일 추후에 밝혀집니다. 라고만 적혀 있고 아마 전파 인증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전파 인증은 요즘에도 오래 걸리나 봐요. 그러게요. 뭘 해도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런가요? 네, 뭘 테스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항상 한 달은 걸렸던 것 같아요. 궁금해. 사실 알고 보면 테스트 하나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기다렸다가 하겠죠. 뭔가 하겠죠. 기계 자동화된 기계가 있겠죠. 그 한 달 동안 특정 주파수 외에 다른 게 나오면은 전파 인증 차단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한 달 돌려보고. 우리나라 꽤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국가 시스템을 어느 정도 믿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제 시스템은 선진국인데 선진국 되기 싫어해가지고 계속 약간 그런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일부러. 일부러 낮추고 있다고. 근데 쿠팡에 아이맥 새로 나온 건 아직 안 떠 있네요. 예전 버전만 떠 있고. 왜지? 이거 팔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는 안 팔거든요. 애플 아이맥은? 공홈에서 아이맥 판매 중단돼 있어요. 쿠팡에는 보니까 4월 11일 보장인 거 보니까 이거 예전 버전. 그렇겠네요. 아, 그러네. 신규 모델은 선택이 안 되네. 왜냐면 회사 이제 새로 입사하는 분들한테 아이맥 사야 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이패드는 떠 있네요. 일정이. 그래서 약간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다른 뭐 11번가나 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커머스 오픈마켓 이런데 쿠팡에만 찾았거든요. 다른 데서는 못 봤어요. 쿠팡도 없는데요? 미니 5인가요, 걔는? 미니 5. 쿠팡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쿠팡의 공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쿠팡이 애플 브랜드샵 오픈하면서 정식 리셀러가 돼서 그 브랜드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없어요? 거기에는 미니 4밖에 없고. 그럼 요 앞에 MRO가 뭔가 다른 뜻인가 보네요. MRO가 뭐죠? 주식회사 MRO 컴퍼니라는 데서 팔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쿠팡에 팔면 거기 쿠팡이라고 뜨거든요. 그냥 구매 대행 뭐라 그러죠? 구매 대행하는 그냥 뭐 리셀러들이 또 하는. 근데 22일이라면 되게 늦어서
생각해보면 그냥 보통 홍콩에서 많이 하는 게 관세나 이런 거 적은 상태에서 그냥 4시간, 5시간이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홍콩에서 많이 구매 대행을 하는데 그러면 못해도 일주일 안에 와야 되는데 그쵸. 이거는 지금 4월 22일이면 엄청 늦게 오는 거거든요. 홍콩에서 주문하는데 배로 오는 거죠. 그렇죠. 싸게. 그래도 배는 하루면 올걸요? 그 정도 거리는? 하루까지는 아니죠. 그 싼 배를 타는 거죠. 평일 배를 기다렸다가. 뭐,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도 물품 수주를 많이 안 하니까 이제 모아서 여유 있게 하면 맞죠.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아이패드 미니가 이번에 애플 펜슬 들어간 게 사실 안 들어갈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넣어준 것도 좀 충격이었고 물론 예전 애플 펜슬을 굳이 옛날 애플 펜슬을 넣은 것도 재고 없애야 되니까요. 네. 재고 관리해야죠. 제조업은 그게 어렵죠. 예전 애플 펜슬도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아이패드 미니가 워낙 작아서 이제 필기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긴 해요. 사실 그거를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건 걔는 늘 영어로 쓰니까. 아, 그쵸. 한글로 쓰는 건 또 얘기가 달라서. 걔들은 영어로 막 자동 확대 기능에서 막 쓰면 막 되는데 한글은 약간 작게 써야 되잖아요. 그 한글을 자동 확대 기능을 써서 쓰면 글씨가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또 그걸 안 쓰면 또 글씨가 너무 커져. 그래서 딜레마군요. 약간 애매한 그 확대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어쨌든 후임님이 써보시고 리뷰를 해주실 테니 우리는. 그거 한번 예전 패드랑 또 비교하는 걸로 해볼 수도 얘기해볼 수 있겠네요. 안 좋으면 안 돼, 별로다.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전 이거 오면은 거의 바로 패드 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도 여기는 재테크 하실만하네. 왜요? 우리 낙모님은 절대 안 팔잖아요, 중고로. 아, 그래요? 네. 왜 안 팔아요? 모르겠어요. 안 파시던데? 자기 데이터. 저는 물건 많은 걸 안 좋아해서, 저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작두랑 스캐너 안 산 게 그게 있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거지. 네. 그리고 이번에 스택 오버플로우가 CEO를 새로 찾는다고 공식 자기 사이트에 올렸어요. 원래 CEO가 아직도 조엘 스폴스키였나요? 네. 11년 정도 됐대요, 회사가. 와, 오래됐네. 그 조에론 소프트웨어.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스택 오버플로우 만들었는데, 이번 이 글도 사실 조에론 소프트웨어 블로그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예전에 이분 블로그가 유명하다가, 최근에 좀 사람들이 잘 인용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번 글은 이제, 이 다음 CEO를 찾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CEO를 찾는다는 글에, 자기 회사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MAU가 1억이에요. 오. MAU가 1억이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자기들 기준, 자기가 말하기로는 그 알렉사 랭킹 기준으로 탑 50에 들어간대요. 스택 오버플로우만. 그 옆에 스택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171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170 몇 개가? 그거 빼고 스택 오버플로우만 알렉사 탑 50에 들어갈 정도고 근데 직원이 3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연매출이 작년에 800억 벌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얘네 수익 모델이 정확히 뭐예요? 구인 광고 뭐 이건가요? 네, 여기 글에도 써 있는데 구인 광고도 있고 뭐 몇 개 있고 또 그 스택 오버플로우가 최근에 스택 오버플로우 팀인가? 네, 뭐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스택 오버플로우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도 뭐 200% 성장했다고 막 자기들이 써놓긴 했는데 근데 MAU 1억 대비해서 사실 돈을 못 버는 것 같긴 해요. 800억밖에 못 버는 거면 광고 외에는 수익 모델이 없어서? 네, 그것도 있고 이게 광고로 돈을 많이 벌려면 광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쵸. 저희도 이제 채용 때문에 스택 오버플로우에 그 채용 공고 오른쪽에 내는 거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 다 이메일로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걔네들이 뭐 페이북처럼 막 이렇게 일주일 뭐 자동 타겟팅 이런 게 아니라 이메일로 물어보고 1년 계약에 몇백만 원 이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얘네들이 트래픽 대비 돈을 못 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하나하나 다 사람들이 메일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 슬롯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페북처럼 뭐 하루만 광고하거나 뭐 며칠 광고하거나 시간대 이런 걸로 막 쪼갰으면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특히 개발자들이 쓰는 시스템이니까 훨씬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동영상 광고면 사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 CPM이라고 하나요? 그 뷰당 보는 그 과금되는 비율이 좀 높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지 광고밖에 없잖아요. 스택 오버플로우에는 텍스트나 이미지니까 그래서 좀 이제 단가가 낮다 보니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잘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보다 그냥 현재처럼 입찰 방식을 유지하는 게 더 괜찮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 근데 입찰이어도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근데 이게 저희 회사도 이미지 광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 들어보면 이미지 광고는 영업 비용 대비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좀 센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렇긴 한데 그게 약간 차이인 것 같아요. 스택 오버플로우가 저는 이 정도 MAU 1억이면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월 1억 이상씩 버는데 물론 자동화된 시스템이라 영업도 없고 그냥 예전에 한번 만들어 놓고 지금은 이제 신경을 못 써서 방치 상태인데도 네. 매출이 계속 늘면서 알아서 팔리거든요. 시스템상으로. 해서 스택 오버플로우도 뭐 개발자들 많은데 네. 그거 만들었으면 그리고 다 뭐 할까요? 300명. 저 지금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애드블락 간 사람이 많아서 안 보이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막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혹시 크롬 뒤에서 이렇게 조작하고 공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빨리 그거 좀 넣어줘. 애드블럭 가격이 기본 가격이 꽤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시작을 못했어요. 좀 더 작을 때는. 네. 지금은 뭐 시도라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몇백만 원을 내면서 효과를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이라도 해보고 안 되네? 그럼 50만 원 해보고 막 이럴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CEO를 찾는다는 게 여기 글상으로는 뭐 자기들이 이제 커졌으니까 회사가 자기들의 책임도 많고 뭐 그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면 볼수록 이제 돈을 잘 벌기 위한 CEO를 데려오는 건가? 네, 그렇겠죠. 전 이분이 설립했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CEO를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뭔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게 걔네 나라에선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이 정도 규모에. 네. 맞아. 근데 아직도 CEO였군요. 저분이 회사 구조를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포그리크 소프트웨어인가? 그런 회사예요. 예. 포그크릭? 네, 거기서 트렐로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건 또 팔고 그랬는데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겠네요. 아무튼 괜찮은 거 몇 개 만들어서 트렐로는 팔아버리고 스택 오버플로우도 내놓고 실력을 하나?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난 이제 어차피 주식 많겠다. 배당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은퇴하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스택 오버플로우 짝퉁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진짜 많았는데. 맞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많지 않았어요. 한국도 왠지 한국어니까 만들면 잘 되겠다 했는데 이게 길게 끌어본 적이 길게 유지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요즘도 검색하다 보면 가끔 한국어로 된 스택 오버플로우 비슷한 사이트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활성화된 느낌은 별로 없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현지화가 실패하는 걸까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개발자들 어차피 에러 메시지로 검색하잖아요. 그거 다 영어잖아요. 어차피. 에러 메시지도 있고 이런 명령어였는데 사용법 궁금해. 그럼 그 명령을 명령어가 영어니까 애초에 한글로 된 무언가가 없어서 한국에 특화된 스택 오버플로우를 했어야 돼요. 개발 이런 게 아니라 SI, 액티브X, 자바, 액티브X 이런 거 물어봤으면 스택 오버플로우는 절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학생들은 또 스택 오버플로우 처음에 잘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현업 개발 잘 안 하다 보면 물어보는 것도 좀 다르고 스택 오버플로우는 약간 에러 나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현업 학생 때는 이제 if문도 물어보고 for도 물어보고 하니까 오히려 책에 있는 걸 많이 묻죠. 학생 때는. 그쵸. 그걸 다 볼 시간이 없으니. 그런 쪽은 괜찮았을 것도 같아요. 계속 했으면. 스택 오버플로우 좋은 CEO 찾으면 좋겠네요. 11년이나 됐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1년이나 됐어요? 네. 와. 제가 이거 처음 접했던 게 좀 신기했어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때 회사 이제 처음 들어가서 막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에러 메시지를 치는데 이상한 사이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 며칠 동안 계속 나와. 그러더니 이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스택 오버플로우 가서 검색 안 하잖아요. 약간 그 시작이 진짜 이게 SEO의
성공 사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처음에 스택 오버플로우 봤을 때는 뭐 이런 사이트가 있어 하면서 거길 안 봤어요, 잘. 그냥 누군가가 썼던 블로그나 이런 거 글 좀 긴 걸 찾아보던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보게 되더라고요. 약간 여기 사례가 많아서 그런지.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토스 카드 그렇죠. 티타늄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찾으셨어요? 아니요. 정보를? 이게 오늘도 잠깐 들어가 봤는데 좀 토스에 대해서 약간 늘 애매하다고 느끼는 게 얘네가 잘한다고 하는데 진짜 잘하는지 모르겠는 포인트가 몇 개 있었는데 전 이게 체크카드인지조차 안 알려주더라고요, 얘네가. 아, 그래요? 설마? 아니, 당연히 체크겠거니 하고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신용카드라든가 체크카드라든가 이 말이 없어요. 그냥 1일 한도 200만 원 이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돈은 어디서 나가지? 뭐 토스 거기서 나가는 거 이런 정보도 생각보다 찾기 되게 어렵게 돼 있고 그래서 그냥 근데 이미지만 보면 막 반짝반짝하는 걸 보면 코팅을 잘한 플라스틱이거나 아 이게 티타늄이면 어떨까? 의외로 알루미늄? 막 이런 거. 근데 개인적으로는 교통카드 문제 때문에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카드 문제 때문에 금속은 안 썼을 것 같은데 반짝반짝이는 건 뭔가 교통카드 지원하지 않을까요? 안 하나? 그것도 안 적혀있어요? 그걸 본 정보를 제대로 못 찾았어요. 이게 모바일이라 그러나? PC 세대는 PC에서 이렇게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는데 예, 이게 검색도 좀 애매하고 이거 사실 어찌 보면 제가 그 정도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그럴 수도 있고 티타늄인지 아닌지만 계속 찾고 있는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건 티타늄인가? 이거긴 한데 근데 왜 티타늄은 그렇게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게 잘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티타늄은 뭐 절대 깨지지 않는 단단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리메이크된 영화 중에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라는 거 보면은 미술품을 하나 훔치기 위해서 그 가방 안에 티타늄으로 격자 모양으로 만든 티타늄을 실은 가방을 둬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불이 난 것처럼 하고 미술품을 훔쳐서 나가는데 그 가방 덕분에 이제 문이 닫히는 걸 막아서 빠져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티타늄은 예전부터 되게 강함의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괜히 뭔가 티타늄은 왠지 특별해 보여. 결국 원소 중 하나고 뭐 원소 기호 번호 중에 몇 번일 텐데 근데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애플이 했으니까 토스도 나중에 내는데 혹시 티타늄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은 하는데 사실 그 생산 설비 이런 게 좀 없었겠죠? 여기 토스 카드 설명 보니까 기타 안내 맨 아래 토스머니의 잔액이 결제 금액보다 적으면 결제가 거절된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그 위에는 이제 말하신 것처럼 그냥 한도가 미성년자 1 30만 원, 성인 1 200만 원이니까 이제 돈이 없어도 쓸 것 같은데 그냥 토스머니 시스템인 것 같고 아까 200만 원 들으면서 딱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토스머니겠구나 한 게 네이버도 지금 네이버 페이를 그동안은 막 계좌 연결하고 카드 연결하다가 지금 이벤트 하는 게 네이버 페이포인트 5만 원 이상 충전하면 2% 적립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거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그거의 한도가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뭔가 있겠네요. 카드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2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스도 1일 송금 한도가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인증서 없이 할 수 있는.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토스 카드가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인이 뭐 많은지 이런 거는. 할인은 이게 좀 되게 웃긴데 예전에 제 친구가 사람의 특징 중에는 이제 도박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중에 여기서 좀 비슷한 게 보이는 게 결제하면 30%의 확률로 10%를 환급해줘요. 그거는 약간 시간성 이벤트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 예,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대 한도가 어쨌든 있어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광고 영상 뭐 애니메이션에 의하면 애플 맥북 180만 원을 질렀는데 당첨돼서 18만 원이 되고 5천 원짜리 했는데 당첨이 안 되는 이래서 굉장히 사행성을 조장하는 듯한 광고가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그 뒤에서 보면 뭔가 특정 금액 이상이면 막 10% 당첨 안 되게 막고 이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죠. 근데 해야죠. 그러지 않을 거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제 건수랑 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결국은 다 평균에 수렴할 거라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의 조작을 하는 거는 결제 건수도 부족하고 당장 매출이 없고 막 이럴 때 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봤을 때는 토스 카드의 메리트가 없어요. 할인이 없어요. 그 랜덤 말고는 예. 원래 네이버 페이마에도 네이버 페이포인트로 적립을 많이 해줘서 네. 쓰고 하는데 얘는 혜택만 보면 진짜 뭐가 그리고 그 랜덤성 방금 말한 게임성처럼 네. 10%를 받을 수 있다는데 다른 애들은 막 포인트 1%를 막 항상 적립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10%에 당첨이 안 되면 아예 없어요? 네, 아예 그런 없어요.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또 무슨 잔돈 저금 뭐 이게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그 자세히 영상에 아예 없어요. 그거 상세 보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잔돈 저금은 관심이 없어서 네. 그 기능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토스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회사 직원분이 가져와서 아침에 딱 보여줬는데 네. 어느 뭐예요? 카드 지금 실버랑 블랙인 실버가 궁금합니다. 실버가 예쁘다고 하던데. 네. 여기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오. 이뻐요? 저거 이뻐요? 옛날에 우리은행에서 했던 듀엣 카드랑 색감이 비슷한데. 그래요? 네. 이게 보기는 예쁜데 금속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금속 만지는 아니에요. 순간 완전 실망입니다. 그쵸? 만지는 순간 이게 깼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만져보지 못한 카드야. 이게 멀리서 보는 그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시 이게 네. 전 이런 카드를 뭐죠? 기프트 카드 그런 거에서 만져본 것 같아요. 느낌을. 저는 이거 너무 옛날 얘기인데 플라스틱 카드에 은박지 덮어놓은 느낌. 그러니까 아니요 일반 그 현대 카드나 이런 플라스틱 카드보다도 더 못한 느낌. 저희 그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초등학교 한창 스트리트 파이터 카드가 막 뜨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레어한 카드로 실제 게임 화면이 스크린 캡처된 그거에 프리즘을 건 그게 레어 카드였는데 그거 보는 느낌이네요. 좀 뭔가 그리고 이거 처음 받을 때 옆에 잘리는 부분에 이렇게 플라스틱 그 마무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마감이 좀 안 좋은데 마감도 안 좋고 근데 뒤에는 이거 RF 카드 같죠? 교통카드. 예. 교통카드는 들어갔네요. 모르겠어요. 교통카드 말은 없어요, 홈페이지에. 근데 그 선이 다 보여요, 투명하게 해서. 그래서 RF 카드지 않을까 싶겠는데 추가되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칩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냥도 보이잖아요. 있네. 아, 그래요? 네, 여기 요 세 줄. 네 줄인가? 어쨌든. 그 카드 안에 뭐 있는지 볼 때 플래시라이트가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진짜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은박지가 고르지 않아요, 표면이. 표면이라도 고르면 좋은데. 그리고 이것도 뒷부분에 이거 보이는 거 이거 둘러진 건 이쁜데 여기 IC 카드 부분은 뒷부분이 좀 안 예쁘고. 저게 뒤는 완전 투명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요 선 주위에 둘러놓은 건 이뻐 보이는데 오히려 전 저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RF였구나. 네, 이게 RF고 IC 카드는 별로고 카드 번호는 뭐 괜찮았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이 앞에 보면 이름 부분에 보면 해상도가 또렷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레이저로 게다가 이름 지워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뭐 카드들은 다 지워지니까. 토스가 돈이 많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만들어 본 거잖아요, 사실. 첫 작품은 항상 뭔가 미흡하기 마련이죠. 이게 왜냐면 어차피 자기들이 직접 못 만들고 외주 주는데 외주해 주면 그런 게 있잖아요. 단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가를 높게 주면 무조건 기본 퀄리티가 나오는 거고 이건 이제 토스가 돈 문제인지 이게 더 아래급을 한 거잖아요. 이게 밑에 이제 토스 플레이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플레이트는 이런 접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젊은 분들은 이제 카드를 처음 써보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희 회사 분들도 다 만져봤거든요. 다 신용카드 있는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만지는 순간 별로. 그런 거 보면 분명히 한 10년 전 신용카드들은 저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더 좋은 질감으로 그냥 넘어갔고 그러다가 지금 저걸 다시 만지니까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거 같아요. 현대카드가 이걸 약간 고급화하면서 플라스틱도 그렇게 나갔었잖아요. 현대카드가 그걸 잘한 것 같아요. 결국은 애플카드를 어떻게 구해볼. 근데 뭐 어차피 쓸 수 없는 카드라서. 그렇긴 하죠. 그래도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선 카드도 물건이라 없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요? 있어 보이려면 노출이 돼야 되는데 노출시킬 일이 없잖아요. 애플 카드를 사서 이 IC 부분 이렇게 갈아 끼우는 거 안 돼요? 티타늄이라서 어렵지 않을까요? 네, 어차피 위에 더 씌워놨을 거 아니에요. 티타늄을 뭐 갈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는. 예전에 보면 예전에 신용카드에 그
뭐죠? 교통카드 안 될 때 신용카드 뭐 여기다 벗겨가지고 이거 RF 막 씹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플라스틱 수지 잘 녹여가지고. 그거 뭐 아파트 키 같은 것도 그런 걸로 하는데 그거 갖고 다니기 싫은 사람들 녹여서 RF만 꺼내가지고 핸드폰 뒤에 붙이고 다니고 그러는 분들도 있었어요. 토스 카드는 아무튼 그 외관은 좀 실망이네요. 근데 혜택 페이지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읽었을 때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토스가 그런 걸 되게 잘한다라는 걸로 계속 광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계속 진짜 잘하는지 매번 잘 모르겠어요. 뭔가 좀 애매해요. 제 토스 입장에서 관계자를 토스는. 좀 섭외해 와야 될까요? 왜 그렇게 만들었니? 그럼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막 맞고 혼나고 막. 근데 약간 이게 근데 사용 패턴이나 이게 저하고 안 맞아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용 패턴이 맞는 사람에게 딱 맞춰진 프로젝트일 것 같긴 한데. 토스 머니 같은 경우 만약에 부모님이 용돈을 뭐 충전해주는 방식이라 치면 토스 카드로 마음대로 쓰고 다니면서 엄마한테 충전해달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건 좋네요. 저 같은 패턴의 사람한테는 토스가 아예 안 맞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 쓰는 것도 있다 보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써온 사람들은 그 정도 글만 읽어도 뭔지 알 수도 있어요. 돈이 좀 있으면 1일 한도가 200만 원이잖아요. 네. 매일 200만 원짜리를 긁어보겠네요. 왜요? 10%를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쵸. 한 번만 돼요. 근데 한 번 되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번만 당첨. 당첨될 때까지 당첨되는 건 당첨될 상관없고. 때까지 결제하고 해지하고 이걸 이렇게 그쵸. 취소 환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면 매일 200만 원짜리를 긁으면 되죠. 승훈님은 그러니까 착하게 200만 원을 진짜 긁은 거고 후염냠님은 결제하고 승인 취소. 결제하고 취소하겠다는 거. 당첨될 때까지. 그건 막았겠죠. 어떻게 막아요? 그거 예전에 비슷한 게 있었는데 막을 수 없죠. 그 해외 결제가 해외 결제를 했는데 취소를 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카드사들이 미리 돈을 줬대요. 왜냐하면 해외 결제를 해서 돈은 보냈는데 근데 이제 소비자가 취소를 하면 소비자가 돈을 바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카드사들이 소비자한테 일단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그쪽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해외 카드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돈을 돌려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악용해서 사람들이 카드를 긁고 취소하고 하면서 뭔가 차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어떻게 가능하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방식을 써서 최근에 그 카드사들이 환불을 할 경우에는 해외 카드 결제인 경우에는 1일 이후에 환불해주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꿨던 정책이 있거든요. 근데 체크카드라서 그렇게 못할 것이고 무조건 바로 빠져나가는 돈인데 그러니까 신용카드랑 다르게 체크카드라. 나가고 어쨌든 당첨 안 되면 내가 취소하면 그러니까 그냥 취소했나 보다 했는데 또 결제하고 당첨 결과를 그럼 1일 내에 안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다음 날이나 아니면 한 달 이후에 알려주거나. 그런 식의 보호책이 없으면 저라면 맥북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집 근처에 있는 프리스비에 가서 질러요. 그리고 안 됐어. 그러면 환불. 뭐 어디 카페 1시간쯤 있다가 가서 환불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딴 데 가서 그러니까 같은 매장에서 사면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프리스비가 아니라 뭐 또 몇 개 있잖아요.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또 하면 그다음 하이마트 가보고 뭐 백화점도 가보고 뭐 해가지고 약간의 금액 차이가 뭐 10만 원 언더로 있을 테니 근데 200만 원 이상을 사니까 금액 차이가 10만 원 넘는 거는 당첨되면 무조건 이익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뽐뿌에서는 벌써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뽐뿌 같은 데는 이런 거 철저하잖아요. 지금 이거 33분의 1 확률이니까 그 확률이 전부 다 뽐뿌 사람들만 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뽐뿌.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도 어뷰징을 항상 대비해야 되는. 이거 근데 한국에서만이 아니에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뭐 아이템 복사 한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 하죠. 게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걸 하고 있어요. 네. 시피님 다음번엔 애플 카드 보여주세요. 애플 카드 만들 수가 없어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시피님의 능력.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미국에 투자이민 간 다음에 계좌 열고 그냥 당근마켓을 미국의 법인을 내요.
좋은 방법이네요. 법인 애플 카드를 얻기 위해서. 법인 카드를 애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기에 이제 상주할 직원이 생기니까 월급을 달러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미국 계좌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디케이는 되겠네요. 저희 직원들은 갖고 있을 수 있겠네요. 오디케이 미국 직원 가면 물어봐야겠다. 정식하다가 사진을 찍어달라. 네. 영상을 찍든가. 근데 우리가 영상 찍을 때쯤에는 이미 유튜브에 엄청 돌고 있겠죠. 그렇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이 많아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